그냥 기준점 메리트 있는 거 몇 개 말고는 딱히 막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일 NBA가 어려운데 첫 경기부터 빡세죠. 일단은 올랜도 대 뉴욕 둘 다 언더팀의 향기를 풍기는 팀들이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탯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올랜도 백투백이다. 올랜도 백투백일 때 2승 8패로 썩 좋지는 않았다. 양팀 다 똑같습니다. 공격 못하고 수비 괜찮게 하고, 근데 뉴욕은 수비 거의 뭐 끝판왕급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랜들이랑 앙누비가 없는 기간 동안 랜드로랑 아누노비가 같이 뛰었던 14경기 동안은 위의 성적이 이랬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 최근 랜드리랑 아누비가 없는 한 8경기 정도, 그 8경기 구간 동안 득점이 4점 감소, 실점은 9점 증가, 이런 식으로 뉴욕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한창 때는 그러니까 마진이 거의 한 10 플러스 15점 수준이었는데, 득실 마진이 본인들이 뽑은 거랑 실점한 거랑 플러스 15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2점밖에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단적으로는. 그래서 뉴욕이 일단은 많이 흔들리는 게 눈에 띄는데, 사실은 비슷한 팀들 간의 대결이다. 되게 타이트한 수비 자랑하고, 좀 요즘에 공격은 잘 안 되는 팀들, 그런 대결인데, 내일 또 하필이면 뉴욕이 디빈첸조가 퀘셔블에 걸려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뉴욕이 그, 브런슨 혼자 이런 공격의 짐을 견딜 수는 없으니까, 물론 지금 보그다노비치나 알렉 벅스가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긴 출전 시간도 받지 못하고 있고, 막 유의미한 이런 득점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뉴욕의 원투펀치는 브런슨이랑 디빈첸조인데, 디빈첸조가 굉장히 잘해준다. 다른 선수들 조슈아트나 아치우아 이런 친구들은 뭐 리바운드 사서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야투의 효율성에서는 좀 공격 효율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뉴욕이 내일 또 디빈첸조가 만약에 결장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214.5여도 언더는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나오더라도 이 경기는 뭐 언더를 볼만한 경기기는 해요. 왜냐면 뭐 뉴욕도 올랜도도 오늘 그러니까 올랜도가 오클 상대로 되게 좀 오바가 나는 경기를 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 양팀 중에 그나마 좀 오바 색깔이 있는 팀은 올랜도긴 하거든요. 근데 올랜도도 백투백일 때 이렇게나 득점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지는 못했었고, 올랜도가 딱히 지금 뭐 결장 같은 거 없는 상황이지만은, 저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뉴욕 닉스가 프렌이라면은 일단은 되게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지만은, 저는 그래도 뉴욕을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 물론 이 경기도 디빈첸조 내일 결장한지 따라서, 그리고 하텐슈타인도 퀘셔너블인데 하텐슈타인마저 결장하는지까지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경기고, 저는 일단은 뉴욕의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 때 해리스까지 빠지고 맥시도 약간 좀 몸 상태도 안 좋고 해가지고 좀 시들시들했는데, 그 경기에서 무려 클리블랜드를 원정에서 잡아내는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필라델피아가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 해리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필라델피아가 많이 요동친다 그런 것들도 보여드렸었는데, 내일도 아침에 그것도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리스가 없는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이런 변화 같은 거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텐데, 현재로서 보이는 거는 필라델피아가 일단 결장이 상당히 많다. 해리스도 또 빠지고 뭐 코빙턴이라든지 멜튼, 바툼 등등 이렇게 원래는 이제 주전급들 윙자원, 거기다 엔비드까지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도 클리블랜드를 잡아놨다는 사실 때문에 필라델피아 경기를 배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는 내일 백투백이죠. 여전히 버틀러는 없는 상황. 근데 제가 어제도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있든 없든 이런 뭐 공수 양면에서 최소한 올 시즌에는 공수 변화가 크지는 않다더라,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내일은 일단 마이애미가 백투백이고요. 보니까 마이애미가 백투백일 때 공격은 오지게 안 되고 수비적으로도 썩 좋지는 못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보여요. 그리고 또 마이애미의 최근 눈에 띄는 점, 뭐니뭐니 해도 마이애미는 그 연패에서 벗어난 이후에 최근 7경기 동안 5승 2패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무려 미러키를 원정에서 미러키 원정 가서 잡아내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막 요비치 같은 애도 터지고 되게 잘했던데, 저는 일단 요즘의 기조로 봤을 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언더 쪽 생각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직전 클리블랜드 상대로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다, 그런 것들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도 요즘 마이애미의 이런 요상한 기운 때문에 마이애미 프렌 쪽 봤던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일 경기들이 아까 말했던 뉴욕 경기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얘네가 그냥 프렌이니까 가는 거지. 왜냐면 나는 그냥 자연빵으로 뭐 이런저런 조건 없이 붙는다면 현재 올랜도랑 뉴욕은 그래도 뉴욕이 좋아 보이고,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도 하자가 많은 필라델피아보다는 그래도 버틀러 이런 결장 효과를 크게 겪지는 못했던 마이애미 쪽이 조금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입니다. 내일 뭐 어떤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루기는 어렵고요. 워낙에 양팀 다 결장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 마이애미 프렌의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제가 좀 약간 오늘 분석도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긴 한데 별로 보이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샬럿 대 애틀랜타. 내일 9시 경기들이 참 어려운 게 이 샬럿이 제가 밑에는 최근 5경기라고 적어놨지만은 사실은 이 트레이드 이후에 샬럿이 지금 2연승 중이잖아요. 막 그전에는 10연패 하다가 갑자기 2연승 중이야. 그렇다고 제가 밑에다가 샬럿의 최근 2경기 기록을 갖고 오기에는 그건 너무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5경기만 모아봤는데 이 5경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라면은 이 기간 동안 샬럿이 그래도 그전보다는 득점 면에서는 많이 좀 개선이 있다. 패배한 경기들도 대부분 프랭권으로 잘 버틴 편이었었고 미러키 상대로 대패했다는 게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날은 또 워낙에 결장도 많았던 편이고 일단 샬럿 최근 5경기 동안 공격이 아주 안 되진 않는다. 뭐 야투 효율 같은 게 구리긴 한 야투 효율 같은 거는 그나마 봐줄만 하는데 득점은 적다. 한마디로 야투 시도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라는 건데 하필이면 내일 상대가 애틀랜타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샬럿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트레이드 이후 혹은 근래에는 샬럿이 아주 막 리그 꼴찌급의 경기력 그런 것들은 아니다. 진짜 한창 안 좋았을 때는 공수 양면에서 전부 다 리그 꼴찌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고 자 애틀랜타는 똑같습니다. 애틀랜타는 최근 10경기 때 계속 오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기 시카고한테도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도 260점이 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최근 애틀랜타는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60점이 넘게 나고 있어요. 득점 전체 1등, 실점은 전체 또 실점도 전체 1등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주고 많이 먹는다. 그런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일 눈에 들어오는 건 애틀랜타가 지금 센터 라인들 카펠라나 오콩우 주전 센터들이 모두 다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애틀랜타가 다른 날보다도 이 보드 장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왜냐면 이 페르난두가 사실은 뭐 팀의 제3센터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3이라고 하기도 애매해. 제4센터급인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애틀랜타가 내일 이런 리바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근데 그래도 애틀랜타가 뭐 물론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긴 한데 그래도 뛰는 농구는 계속 할 걸로 보여요. 원래도 이제 오콩우가 뛰는 것 자체가 언더사이드 센터. 카펠라도 물론 뛸 수 있는 빅맨이지만은 오콩우는 대놓고 언더사이드 센터라서 뛸 수 있는 빅맨이란 말이야. 그래서 애틀랜타가 빠른 경기 진행을 하는데 용이했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이런 성격들이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내일도 여전히 저는 오바를 볼 것 같고요. 나는 여기다가 지금 안 그래도 샬럿이 꽤나 괜찮은데 이렇게 하자가 있는 애틀랜타다. 저는 프렌도 볼 것 같아요. 샬럿의 프렌 쪽도. 단순히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샬럿을 좀 더 봐야 되기는 해요. 이게 뭐 그 헤이워드 보내고 받아온 선수들로 팀이 확연하게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속단하게 좀 이르고 제가 여기를 좀 잘못 적어놓은 게 여기 라멜로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 미치치라든지 맥고엔스 이런 친구들이 아마 선발 포인트 가드로 나설 것 같은데 내일도 뭐 샬럿은 똑같이 라멜로 결장이고 마크 윌리엄스 결장이고 뭐 여러가지 결장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일단 살피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적어올 때 로토와이어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ESPN 같은 데 가서 다 찾아서 적느라 조금 이게 그 결장 상황도 원활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경기도 저는 샬럿 프렌의 오바 쪽으로 내일 참 앞쪽 경기들이 다 프렌이 많아요. 자 그리고 보스턴 대 브루클린 저는 이 경기도 프렌 볼 것 같아요. 오늘 이 보스턴이 사실은 전반전에 브루클린을 일찌감치 조금 압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던 거는 와 진짜 해거 시몬스 전략. 시몬스 자유투 던지게 하는 전략이 이 브루클린이 추격할 만하면 보스턴이 야 쟤네 시몬스 공격 온다 파울해갖고 자유투 던지게 하자. 이게 되게 적중을 잘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몬스는 자유투 한 개씩 흘려주고 되게 브루클린의 이런 비효율적인 공격이 계속됐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이 벌렸는데 또 후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캠 토마스도 그렇고 미칼도 그렇고 야투들이 좀 터지는 날이라 가지고 브루클린이 거의 뭐 프렌 직전까지 비볐었죠. 그게 7.5프렌이었는데 딱 그냥 8점 차로 끝나가지고 아쉬운데 어쨌든 브루클린이 나름대로 후반전에 선전을 했다. 내일은 그리고 일단 이 벤 시몬스가 내일 관리 차원에서 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은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글쎄 뭐 슈로드한테 기회를 좀 더 준다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생각해본 게 보스턴이 오늘 일단은 테이텀이 워낙에 잘 터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보스턴이 야투가 괜찮았다. 드루 할러데이도 오늘 최고의 컨디션이었었고 저는 보스턴이 오늘은 너무 좀 잘 터졌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물론 뭐 벤치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런 건 있기는 한데
나는 이게 브루클린은 오늘 정도면 사실은 좀 평소보다 좀 경기력이 좀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상성상으로 보스턴이 브루클린 상대로 이제 그 최근 제가 어제 12대 1이라고 했었는데 최근 이제 맞대결상으로 13대 1일 거예요. 13대 1. 최근 14번의 맞대결 중에 보스턴이 13번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경기도 보스턴의 일반승 정도야 볼만 하겠지만은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브루클린이 12.5로 더 많은 프레는권을 받는다. 이러면 나는 브루클린 프레는 가볼만도 한 것 같은데. 또 오늘 포르징기스가 이제 빠졌었잖아요. 내일은 또 퀘셔너블이고. 보통 이제 보스턴이 포르징기스나 호포드들 중에 내일은 또 한 명 못 나올 것 같은데. 뭐 양팀 다 백투백 전적상으로는 보스턴은 7승 2패, 브루클린 2승 5패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보스턴 쪽에 웃어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오늘 경기 대비해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 경기 쭉 봤거든요. 경기 내용 대비해가지고 브루클린이 저 정도 프렌이면은 그래도 가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26.5만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간당간당하게 되게 제가 오늘도 언더 봤지만 228.5였나 227.5였나 하여튼 언더 봤는데 딱 진짜 점으로 언더도 걸쳤었죠. 그만큼 경기들이 되게 타이트한데 일단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해볼게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시카고.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이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때 9연승을 달리다가 필라델피아한테 홈에서 뜬금없는 패배를 당했다. 엠비드도 없고 맥시도 이 질병 때문에 시들시들하고 해리스까지 결장한 그런 필라델피아였는데 참 진짜 불가사의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게 클리블랜드가 아홉수였구나. 아홉수였구나. 9연승에서 하긴 이 10연승까지 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냥 그렇게 뭉뚱그리기로 했는데 그만큼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들 너무 헤매는 바람에 오늘 과연 또 홈이긴 하지만 시카고 상대로 잘할까? 왜냐면 이 시카고도 매 경기를 거의 좀 타이트한 경기를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좀 그 클러치 승부도 많이 하고 그런 팀이어가지고 예측이 되게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시카고한테 6연승 중이고 내일 기준점이 8.5거든요. 그 6연승 중에 클리블랜드가 시카고한테 프렌 줬던 건 한 번밖에 없다. 최근 그리고 양팀 다 작년이나 올해나 대부분 이렇게 그 선수 구성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양팀 다 색깔은 비슷하거든요.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시카고도 그렇고 최근에 10경기 9경기 동안 이런 득점력 같은 공격 같은 부분은 비슷한데 수비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요. 한때는 시카고가 굉장한 수비팀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팀이다. 3점슛 허용률이 조금 높기는 한데 시카고도 마침 3점슛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종종 시카고가 내일도 그럴지도 몰라. 왜냐면 클리블랜드도 투백이어가지고 시카고가 요즘에 그 드러먼드를 활용해갖고 투백 전술을 많이 쓰거든요. 나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클리블랜드가 비교적 좀 더 부세비치 드러먼드보다는 동적이기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클리블랜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의 시카고를 봤을 때 기준점이 221.5면은 좀 작아 보인다. 클리블랜드는 여기 언저리에서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언더오버는 좀 애매한데 시카고를 봤을 때는 오바를 좀 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시카고가 옛날 같으면 닭 언더보고 그러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팀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토론토 대 인디애나 제가 사실 요즘에 토론토 경기를 베팅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본 내일 얼마 없는 그 기준점 메리트가 있는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자 일단 토론토가 내일 RJ 바렛이 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디애나는 지금 베네이트 메서린 퀘셔너블 말고는 딱히 연장되는 어떤 그 뭐랄까 계속 그냥 이어지는 그런 결장 상황 같은 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할리버튼도 점점 이제 출전 시간 늘려나가고 있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기준점 메리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단순히 두 팀 만나면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샬럿한테 막 빠그라지고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내일 뭐 샬럿이야. 토론토의 인사이드를 인디애나가 공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 인디애나가 자연방어부터도 유리해 보이는데 4.5마일밖에 안 된다? 저는 일단 인디애나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작년 같으면 토론토가 홈에서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는 되게 강력했는데 올 시즌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저는 일단은 기준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언더오버도요. 이게 요즘에 인디애나의 오바를 막 그냥 뭐 쉽게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토론토도 조금 뛰는 팀이고 저는 이거는 양 팀의 성향상 오바가 날 것 같아요. 오바가 좀 플레이 스타일상으로 토론토가 얘네들이 언더오버가 되게 애매해. 그래서 제가 토론토 경기를 베팅하기가 싫어.
토론토가 보면은 득점도 공격력도 별론데 수비력도 그냥 별로인 친구들이거든요. 반면에 인디애나도 이제는 수비력은 여전히 별론데 공격도 뭔가 어딘가 무뎌졌다 이런 상황인데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상으로는 좀 이렇게 에너지 레벨 바탕으로 뛰는 농구에도 능한 팀들이고 마땅히 어떤 수비를 이렇게 튼튼히 한다거나 그런 색깔은 별로 없기는 해요. 인디애나가 이제 한창 수비 안 하고 공격만 할 때보다는 수비적으로 신경 쓴다 이런 건 있기는 한데 토론토도 비슷해요. 토론토도 뭐 수비 에너지가 아주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도 조금은 하고 공격도 그냥 조금 하고 뭐 그냥 애매한 팀들인데 저는 이거는 기준점 메리트를 보고 언더오버는 양 팀의 이런 에너지 레벨 상으로는 오바가 날만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예 그냥 기준점만 보고 기준점 메리트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올리언스 대 워싱턴. 야 이게 이 경기는 반대로 기준점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무리 워싱턴이 지금 7연패 날리고 있고 한다지만은 12.5는 좀 과하지 않나? 왜냐면 뉴올리언스의 생산성이 요즘에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맨날 말했던 게 워싱턴이 개포들을 댈러스로 이제 좀 보내고 나서 좀 쿠즈마를 언더사이드 센터로 쓴다든지 막 그런 전술도 오락가락했는데 직전 경기에는 그냥 베글리를 30분가량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또 워싱턴이 뛰는 전술을 쓰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언더버도 되게 애매해. 근데 뭐 굳이 보자면 워싱턴은 최근에 7경기 동안 연패하는 와중에 득점 잘 안되고 수비적으로도 120점가량 실점을 한다. 그래서 워싱턴 경기가 최근에 한 232점 정도 나고 있고 뉴올은 반대로 최근 9경기 동안 222점밖에 안 나거든요. 이게 일단은 워싱턴이 요즘 들어서는 뭔가 어딘가 좀 수비적으로 신경을 쓰더라. 이게 수비적으로 실점이 늘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사실은 한 116점대 이랬었거든.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워싱턴 경기를 제가 즐겨보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워싱턴이 요즘에 언더게임이 좀 잦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도 이 새끼들 언제 얘네들이 폭발하고 막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들어서 뉴올리언스도 언더 경기가 상당히 많죠. 사실은 뉴올리언스의 구성상으로는 수비적인 이런 팀 바탕으로 언더게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긴 한데 글쎄 요즘에 뉴올리언스가 막 3점이 막 한창 잘 터질 때는 그렇게 터지지도 않고 있고 한번 터질 때가 됐긴 했는데 최소한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일단은 12.5나 된다면 일단은 워싱턴의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이 최근에 7연패하는 기간에도 12.5 정도면은 한 두 번 말고는 다 프렌이었었거든요. 지금 8점 차, 6점 차, 4점 차, 8점 차, 그리고 8점 차, 이런 식으로 패배한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12.5 정도면 일단은 프렌 볼만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얘네들이 워싱턴이 생각보다, 그래도 비비기는 잘 비비거든요. 반대로 뉴올리언스 최근 7경기 6승 1패거든요. 6승 1패인데 그 기간 동안 12.5나 마이너 한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토론토한테 한 번. 예, 토론토한테 한 번밖에 없어요. 138대 100으로 대승 거뒀던 경기. 그때 말고는 저렇게나 큰 마이너 한 적이 없거든. 전부 다 프렌권이었었거든. 그래갖고 저는 일단은 워싱턴의 프렌 보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다만 하나만 워싱턴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를 추측하자면 조던풀이 지금 2월달에 뒤지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던풀이 지금 2월 들어서 7경기 최근 7연패하는 기간 동안 평균 8.8득점, 야투율 26.4%, 3점 19.5%다. 진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워싱턴 보기가 참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워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멤피스 대 휴스턴 경기. 이 경기도 그래도 기준점 메리트가 있는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휴스턴이 지금 멤피스랑 상대를 하는데 4.5밖에 안 받았다? 일단은 괜찮아. 뭐 벤블리도 없고 휘트모어도 없어. 그거는 그냥 언더 보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멤피스한테 휴스턴이 4.5를 받았다? 저는 일단 휴스턴 쪽 좋게 볼 것 같아요. 뭐 일반성 선택하셔도 되고. 왜냐면은 이게 멤피스가 일단 결장이 되지게 많죠. 결장이 되지게 많은데 안 그래도 이제 없는 자원 중에 또 스카티 피펜 주니어 이런 애들도 결장이고 가용 자원이 일단 별로 없는 게 눈에 띄고 직전 경기는 또 GG 잭슨한테 그 친구가 그래도 멤피스에서 볼륨을 채워주는 자원인데 GG 잭슨한테 이런 뭐 징계성 그 명단 제외를 시켰더라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요즘 뭐 멤피스를 좋게 볼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좀 희망적이라면 멤피스한테 최대한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얘들이 이렇게 결장이 많은 와중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잇몸이 없는데 틀리로도 충분히 잘 씹어댄다. 이런 거라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멤피스는 지금 9연패 중이니까 아무리 얘네들을 좀 좋게 본다고 한들 9연패 중이고 이 가운데서는 4.5면요. 4.5로는 프렌을 한 적이 없어. 대부분 경기가 아무리 잘 비벼도 한 7, 8천짜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휴스턴 쪽을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휴스턴이 4.5밖에 안 받은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 어쨌든 4.5 정도면 휴스턴 볼 것 같고 그리고 218.5면요. 일단 이것도 언더 보도록 할게요. 휴스턴도 지금 벤블릿이랑 휘트모어가 없는 와중에는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좀 적은 편이고 멤피스는 여전히 공격이 잘 안 풀리는 편이죠. 최근 뭐 9경기 양팀 다 9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멤피스가 득점 꼴찌 수비적으로는 그냥 중간치 정도 그리고 휴스턴도 득점은 하위권 수비적으로는 상위권 뭐 이런 편이어가지고 저는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댈러스 대 샌안토니오는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댈러스가 한창 이제 그 개포드 영입이나 PJ 워싱턴 데려오면서 완벽한 조각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기 때 워싱턴한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워싱턴이나 샌안토니오가 거기라고 보는데 댈러스가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물론 그 경기는 3점이 25%밖에 안 되는 되게 불안한 경기긴 했는데 이게 댈러스를 뭔가 여전히 제 느낀 점이 댈러스가 그렇게 보강을 잘했다고 한들 역시나 댈러스는 댈러스다. 쉽게 보기는 어려운 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샌안토니오도 제가 몇 번 그 웬베냐마 중심으로 이렇게 공격 전개하면서 그게 잘 안 먹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전 경기 갑자기 토론토한테 122대 99로 아주 편한 승리를 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뭐 절대적인 이런 공격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댈러스가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댈러스 마해는 볼 법도 해. 그렇긴 한데 이 경기는 한번 패스하고 싶네요. 기준점도 일단 높아 보이고 언더오버도 요즘에 댈러스 생각하면은 댈러스가 최근 7경기 동안 5승 2패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230점도 안 나고 있어요. 샌안토니오도 최근의 경기들 보면 이렇게 언더 나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더를 보자니 이것도 또 샌안토니오랑 댈러스 경기를 이거를 또 언더 보는 게 뭔가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저는 엄밀히 따지자면 댈러스 마인의 언더를 보고 싶은데 이 경기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대 세크라멘토도 패스입니다. 저는요. 이게 이 세크라멘토 때문에 그래. 덴버는 일단 내일 제가 일단 알아본 바로는 그 머레이라든지 KCP가 둘 다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덴버의 그 백코트 라인들이 결장한다면은 일단은 엄청난 손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레지 잭슨이랑 저스틴 할로데이가 나오는 게 덴버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다. 근데 반면에 세크라멘토는 뭐 백투백이죠. 제가 뭐 세크라멘토 백투백이 굉장히 안 좋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좋아졌어요. 원래는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득점이 100점대 초반, 실점은 막 135점 이랬었거든. 그나마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진 건데, 무튼 세크라멘토가 요즘에 백투백도 어느 정도 극복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세크라멘토는 야투 3점 같은 게 안 터지면 답이 없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3점 슛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오늘처럼 세크라멘토가 피닉스 상대로 되게 잘 비빈 날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 정도 터지면 오늘 같은 경기력이면 내일 덴버 상대로 대승할 수도 있어요. 세크라멘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장담하기도 어렵고 이게 좀 5.5거든요. 기준점이 5.5인데 저렇게 백코트가 비어있는 덴버 상대로 세크라멘토라면은 나는 일단 뭐 자말 머레이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언더를 보고 싶기도 한데 세크라멘토 경기 일단 언더 보기 힘들고 덴버를 좀 이렇게 좋게 보는 입장이면 언더 볼 수 있거든요. 덴버가 최근 8경기 동안 220점도 안 나는 이런 경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한 232나 3 정도 됐으면 언더 봤을 텐데 229.5 저는 일단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크라멘토 프렌을 볼 법도 한데요. 5.5 정도면 괜찮죠. 세크라멘토한테. 근데 아무래도 뭐 레지 잭슨이나 KCP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5.5를 준 것 같은데 좀 더 줬으면 좋겠네. 그냥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저도 이거 엄밀히 따지자면 5.5 정도면 세크라멘토 프렌 229.5면은 그래도 언더 보긴 하겠는데 너무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피닉스 대 디트로이트. 자, 이 경기는 저는 여전히 디트로이트가 오늘 뒤지게 못했거든요. 저도 마커스 세서 같은 애들 때려 죽이고 싶어요. 오늘 디트로이트가 만약에 세서가 그리고 뭐 커닝임이나 이런 애들이 한두 개만 더 넣었으면은 오바도 날 뻔했고 프렌도 될 뻔했거든 사실은.
물론 뭐 경기 자체는 그냥 레이커스한테 그냥 초장부터 개발리고 끌려간 경기는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디트로이트가 너무 안 터졌다 오늘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커스는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피닉스는 최소한 제 시각에는 피닉스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뭐 여기 지표상으로는 야투 방어율 같은 것들이 괜찮게 치기는 하나, 야투 방어 같은 게 괜찮게 치기는 하나, 절대적인 실점은 많은 편이고 피닉스도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공격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긴 했다 사실. 디트로이트가 그리고 올 시즌에 그 승리가 되게 없잖아요. 8승밖에 없는 팀인데 얘네가 웃긴 게 디트로이트는 백투백일 때 올 시즌 8승 중에 3승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디트로이트도 좀 젊은 팀이고 에너지 레벨이 좋은 팀이다. 반대로 피닉스는 그런 면에서는 썩 좋은 팀은 아니죠. 피닉스는 백투백일 때 6승 2패로 기록 자체는 좋았다. 하지만 이런 공수 지표 같은 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좀 워낙에 나이도 많은 팀이고 오늘도 선수단 대부분이 막 듀란트 같은 애들 되게 많은 시간 뛰었었죠. 이 피닉스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맨날 말하는 거 피닉스가 윙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늘 좀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를 하게 되면 오늘처럼 듀란트가 38분, 부커 38분, 그레이슨 알렌 39분 막 이런 식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어. 오늘 또 그리고 브래들리 빌 오늘 결장 중간에 나갔죠. 초반에 나갔는데 내일 또 브래들리 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디트로이트가 저는 오늘이랑 그냥 비슷한 그림으로 갈게요. 디트로이트 프레임 볼 것 같고 그리고 오바도 볼 것 같고 오늘 한번 좀 이렇게 피를 보긴 했지만 저는 한 번 더 디트로이트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새끼들이 리그 꼴찌 수준의 팀이긴 하지만은 선수 구성 자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오바 게임 내지 13.5 정도면 메리트가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타 대 레이커스인데 레이커스도 백투백이죠. 이게 참 애매한 게 유타가 이 새끼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 경기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라이프렌에다가 오바 생각했거든요. 일단 오바 보는 거는 유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서도 오바 팀의 기조는 일단은 살아있는 것 같더라. 직전 경기 골스 상대로 이게 내가 직전 경기가 언더나가지고 저걸 저렇게 한 거였네. 유타가 직전 경기 때 107점밖에 못 넣긴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본인들이 야투 같은 게 별로 안 들어갔었고 일단 시도 자체는 많이 합니다. 유타가 리그에서 지금 가장 많은 야투 시도 내지 상대팀한테도 가장 많은 야투를 내주고 있는 팀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레이커스도 여전히 최근에 득점 많이 해주고 있고 최근 이제 레이커스가 오바팀의 느낌으로 접어든 지 벌써 9경기째거든요. 그 기간 동안 레이커스 득점 전체 3등, 수비적으로는 실점 전체 5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오바는 좋게 보고요. 이게 하나 걸리는 거라면 유타의 홈이라는 점인데 이게 유타 놈들이 요새는 홈에서도 조금 이상하죠. 유타가 최근 홈에서 5경기 중에 2승 3패밖에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서 이거는 그냥 변수는 딱 하나예요. 유타가 홈에서 갑자기 지랄 나는 경기를 하냐 그거 하나인데 레이커스가 내일 또 백투백에다가 르브론이랑 AD를 또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레이커스가 마헨도 아니고 프렌이잖아요. 유타의 홈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프렌인데 저는 레이커스가 프렌이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38.5도 오바 이렇게 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다른 것보다 그냥 기준점 덕을 봤던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일 뭐 기준점 사냥에 당하라면 당해야지 뭐.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내일은요. 자 그리고 내일은 골든스테이트 대 클리퍼스가 마지막 경기인데 클파가 내일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클리퍼스가 슈퍼스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가 카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카와이도 요즘에 살짝 좀 느낌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올 시즌 가장 이렇게 꾸준하게 출전도 해주고 기복 없이 팀을 잘 지탱해줬던 게 카와이예요. 하든이 이제 볼 이런 리딩을 맞는 와중에서도 폴 조지가 이제 사타구니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삐리하긴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카와이는 진짜 잘해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카와이가 막 퍼스트팀 후보라든지 MVP 컨텐더에서도 한 5등, 6등 정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카와이의 위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카와이가 내일은 결장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필이면 상대가 골스잖아요. 최근에 골든스테이트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제가 얘네들 맨날 홈에서 이제 폭설 때문에 경기 못한 이후로 팀이 많이 달라졌다. 오바팀의 색깔로 간다 그랬었는데 요즘의 골스는요. 오바팀의 색깔보다도 그냥 팀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주 잘해요. 골스가. 오바팀의 색깔일 때는 뭐 실점도 되게 많았는데 최근 5경기 동안 실점 전체 4등에다가 야투나 3점 방어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공격력도 충분하죠. 공격력도 지금 최근에 3점슛 거의 뭐 리그 3등 수준 41.8%로 딱 골스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골스의 이런 플레이 기조대로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저는 이런 점들에서 일단은 골스를 좋게는 본다. 클리퍼스가 지금 서부에서 서부 지금 거의 뭐 1, 2위, 3, 1, 2, 3등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팀인데 되게 타이트해요. 1, 2, 3등 싸움들이. 근데 이게 요즘의 골스에다가 카와이가 없는 클리퍼스라면 저는 이거 지금 사실 클리퍼스 반대를 마인 보는 게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한번 도전적으로 골스 마인 보고 싶네. 제가 하든의 팬이어가지고 클리퍼스를 굉장히 응원하는 편인데, 그리고 사실은 카와이나 뭐 조지 이런 친구들이 없을 때 아메리 코피 같은 애들이 되게 잘해주고, 요즘엔 또 그 노먼 파웰 같은 애들이 벤치에서 폭발도 해주고 웨스트브룩도 건재하고, 여기다 뭐 주바치나 플럼리, 다니엘 타이스 다들 폼이 괜찮은 건 사실인데, 폼이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떨어졌어요. 이 클리퍼스가 제가 경기를 보는 와중에서는.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최근에 다들 잘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골스의 마행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행은 좀 어려워 보이고 골스의 일반생은 때 근데 배당 1.53밖에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생보다는 마행을 선호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승패나 언더보드 232.5면은 좀 애매하고, 이 골스 경기가 참 언더보기도 애매하고 오버보기도 애매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이름값으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참 재밌을 것 같은 경기인데 배팅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카와이가 없는 점, 이게 저는 가장 커 보이고, 그러면 일단 저는 골스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첫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랑 레알 소시에다드, 그리고 라치오 대 뮌헨, 볼로냐 대 피렌체, 이렇게 세 경기 정도 축구 다룰 것 같은데, 뭐 파리 생제르맹 제가 보니까 얘네가 챔스에서는 되게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마지막으로 밀란과의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뒤로는 어쨌든 지금 뭐 패배하지는 않고 있다. 아무래도 뭐 리그가 리그인지라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에 자국 리그에서만큼은 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무튼 최근에 이렇게 패배는 일단 없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땠냐, 굉장히 어려웠었죠. 사실 이게 마지막에도 진짜 2조가 참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밀란이 막 뉴캐슬 잡고 이러면서 뉴캐슬은 또 자빠지고 파리 생제르맹은 도르트문트랑 어부지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제가 이번 챔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런 위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쏠쏠하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일단 제 눈에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좀 명확하게 필요한 순간에 해결해주는 능력들,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제 눈에는 좀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저는 사실 높이는 안 봐고 있고, 그럼 오늘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는 어떠냐 상대팀인. 제가 뭐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경기를 몇 번 봤어요. 인터밀란이랑 챔피언스리그 붙은 것도 많이 봤고, 올 시즌에 좀 레알 소시에다드가 새벽 늦게 경기도 많이 있었고 해갖고 제가 소시지 경기를 종종 봤는데 되게 좋은 평가를 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필이면 아쉽게도 이 소시지가 워낙에 결장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원래 처음에는 소시 쪽에 풀해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시에다드가 결장이 지금 좀 많아요. 제 컨디션이 아닌 선수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직전 경기도 좀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했거든요. 이날 지금 바르네테사가 돌아오긴 했는데 바르네테사도 사실 아주 좋은 컨디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 그리고 미케 오야르사발, 뭐 거의 뭐 소시지의 에이스라고 봐야죠. 오야르사발도 직전 경기 결장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알고 있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수비진 지탱해주던 수벨디아 옆에 집 파체코도 원래 얘가 주전이 아니거든요. 티어니가 있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도 좀 아쉽고, 어쨌든 소시지가 약간 제 생각으로는 올 시즌 잘 하다가 이렇게 좀 저점인 것 같아요. 무튼 지금 레알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결장 같은 거나 선수 이런 뭐랄까 하여튼 좀 공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뒤쪽에도 보시면 이게 소시지가 좀 넓게 봤을 때는 뭐 엘루스톤도라든지 박주전급 자원들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직전 경기 때 이게 뭐 어떤 뭐 징계 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가지고, 이게 뭐 파리 생제르맹전은 앞두고 그렇게 많이 좀 빼준 건지는 모르겠으나, 휴식을 준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파리 생제르맹 결장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결장이 상당하다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이 소시지가 물론 괜찮은 축구를 하는 건 맞으나 요즘에 무승부도 워낙에 많고, 아까 소시지의 최근 경기들이 이렇다고 했었죠. 한창 잘 나가다가 빌바오한테 홈 연승 같은 것도 홈 무패 행진 같은 것도 끊기더니 그 뒤로는 이렇게 좀 어지간한 팀들한테도 무승부도 굉장히 많고, 이 소시지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긴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게 양 팀 다 사실 그렇게 막 대단히 막 고점이나 어느 한쪽이 막 엄청나게 막
막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가지고 원래는 이거를 좀 무승부를 볼까 소시지 쪽에 프렌도 배당이 좋아가지고 소시지 프렌드 볼까 하다가 그냥 저는 좀 꺾었던 것 같아요. 그냥 PSG가 그래도 홈이고 하니까 지금의 소시지라면은 PSG 상대로 원정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캐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저득점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언더에다가 파리의 일반승 내지 좀 고배당 노린다면 파리의 햄무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라치오 대 바이에른 뮌헨은요, 요 경기는 일단 라치오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사실은 좀 조가 수월했습니다. 막바지에는 또 페예노트가 자기가 알아서 자빠지기도 했었고 이 조에는 뭐 조가 조금 쉬운 편이었었어요. 딱 그냥 꼬마한테 홈에서는 비겼지만 원정에서 또 패배하긴 했는데 이거 아마 라치오가 5라운드쯤에 이미 진출을 확정했었을 거예요. 페예노르트를 상대로. 그래서 승점을 벌어가는 덕에 라치오가 2위 진출에 성공을 했고 라치오의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괜찮았다고 하지만은 라치오가 뭐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이렇게 이겼거나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선수단의 마찰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감독이랑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리 감독이 원래부터 조금 독단적인 편이기도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무튼 요즘에 워낙에 좀 강한 상대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인터밀란, 나폴리, 아탈란타 이렇게 어려운 상대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라치오가 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임모빌레도 그렇고 뭐 그냥 뭐 맨날 말하지만은 이 중원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빈자리를 아직도 어떻게 좀 이게 채워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더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뮌헨은 어땠냐? 뮌헨도 역시나 최근에 레버쿠젠한테 대패도 당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뭐 뮌헨이면은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뭐 10시즌 연속 10시즌 이상으로 계속 우승 차지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레버쿠젠한테 지금 조금 좀 밀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도 뮌헨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계속 잘했었거든요. 조별리그에서 제가 압도적인 기록들 그런 것도 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팽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 상대면은 그래도 굉장히 제가 이탈리아 팬이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뮌헨이 좀 쉬운 조를 받아들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리그의 양 팀의 예상 선발 명단 같은 게 나왔는데 이 지금 뮌헨 입장에서는 코망이나 그나브리 이런 친구들을 못 쓴다는 점 그리고 레프트백에 그 이제 폰지 같은 친구들 못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 사실은 하필이면 라치오도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사카니가 빠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삭센 대신에 쓰고 있는데 사카니도 없고 로벨라도 중원에서 올 시즌에 나름대로 제 생각은 올 시즌 가장 좋은 중원 영입 중에 하나가 로벨라거든요. 제노아에서 잘 데려왔는데 로벨라도 내일 못 뛰는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뮌헨도 좀 결장이 있지만은 라치오도 좀 결장이 있는 상황이다. 이게 라치오가 홈에서는 그래도 이번 시즌에 꼬마랑도 비비고 뭐 그 페이노르트한테도 승리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한 게 16강까지 올라온 게 홈빨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이거는 좀 체급차로 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라치오가 유의미하게 뮌헨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까지 캐낼 거다. 뭐 이렇게까지는 저는 예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라치오가 조금이라도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리그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저는 체급차를 그냥 밀어보도록 할게요. 어지간해서는 라치오 응원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건덕지가 많지는 않다. 그런 생각들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인데요. 사실은 얘네가 좀 요즘에 주춤했던 팀들이야. 볼로냐도 그렇고 피오렌티나도 한창 좀 괜찮게 하다가 최근에 주춤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둘 다 대승을 거뒀죠. 보면은 볼로냐가 제가 맨날 말하지만 올 시즌 초반부터 막 무팽진 달리고 하필이면 이 볼로냐의 무팽진을 끊어냈던 게 피오렌티나기도 해요. 피오렌티나한테 한번 깨지더니 그 뒤로도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기록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조금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리그에서도 우디네스한테 3대0 당하고 한동안 승리가 없다가 뭐 사스올로 만나서 보양 먹고 그리고 레체 만나서도 직전 경기 아주 쉬운 승리를 거두면서 보로냐가 그래도 홈에서는 이렇게 좀 분위기를 차린 듯한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세리에에서 올 시즌 볼로냐가 홈만 따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시즌 초반에 밀란한테 좀 개막전쯤에 밀란한테 패배한 거 말고는 그 뒤로는 볼로냐가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고 반면에 피렌체는 어떠냐? 피렌체도 뭐 그냥 피렌체는 사실 볼로냐보다 올 시즌 출발이 좋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뭐 강팀들 유벤투스나 밀란 같은 팀들한테 패배는 했지만은 볼로냐 잡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잘 풀어나가는 구간이 있긴 했다. 하지만 얘네들도 사솔로 같은 이렇게 뜬금생한 애들 얘네한테 한번 당하더니 그 뒤로는 대담한 뭐 어떤 거를 보여주진 못했어요. 나폴리한테도 대패하고 슈퍼컵에서 인터밀란 만나서 지고 레츠한테 이기던 경기 92분 94분에 골 쳐맞으면서 패배하고 이렇게 피오렌티나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 프로시노네한테 5대1로 그래도 대승 거두면서 나름대로 예, 서로 간에 이런 좀 뭐랄까 양팀 다 안 좋은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거든요. 그게 조금 걸려서 이 경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일도 전반적으로 축구도 그렇고 느바도 그렇고 사실 경기가 맛이 없는 날들입니다. 저는 제가 뭐 제사 핑계 대고 하루 그냥 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정도로 경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 저는 그래도 이거 물론 볼로냐이랑 압도적인 홈 성적은 있기는 하다. 근데 이 볼로냐 상대로 한번 제동을 걸어봤던 피오렌티나기도 하고 사실 구성상으로는 피오렌티나가 볼로냐한테 밀릴 건 전혀 없거든요. 뭐 구성상으로는 이 볼로냐가 워낙에 올 시즌에 조금 단단했던 경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얘네들도 무승부도 굉장히 많은 팀이고 볼로냐가 지금 리그에서 지금 여기 뭐 리그에서는 워낙에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우디네세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우디네세 다음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들이 구무 정도 말했거든요. 레체가 구무, 몬짜 구무, 토리노 구무 그리고 볼로냐도 구무 뭐 이런 식으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은 딱 이 경기가 무승부 뜨기에는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승부도 나쁘진 않고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면 저는 그냥 피오렌티나의 프랭 같은 거 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볼로냐 이런 압도적인 홈 성적을 믿어보겠다. 어디까지나 볼로냐가 리그 내에서는 뭐 중위권 팀이라고 봐야 되고 아직까지 올 시즌에 이 홈에서는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 이런 끝판왕급 팀들을 아직 안 만나서 그런 것도 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냥 피렌체의 프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렌체가 뭐 딱히 원정 성적이 엄청나게 뭐 경쟁력 있다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요즘에도 많이 지고 있고 레츠한테 역전도 당하고 막 이런데 저는 그래도 한번 무승부가 땡기더라고. 무승부 혹은 뭐 피렌체 프렌 이런 건데 오늘 너무 좀 아까 파리도 그렇고 고배당을 많이 때려가지고 오늘 더 고배당을 때리긴 그렇고 그냥 피렌체 프렌 쪽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